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CS 혁신사 인터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고요. 비즈니스도 지금 이미 해외에서 하고 계신 EMCT의 이봉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CS 혁신상 축하드립니다. 와! 와! 한번 네. 저희 수상소감 말씀. 올해 1월에도 네. CS를 나갔었는데 참가하셨어요? 네. 오, 근데 올해 두 번째. 네, 내년에. 두 번째죠. 그때는 잘 몰라서 CS 네. 혁신상 신청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청하는데 돈 내라 그래서 이거 그냥 뭐 돈 내고 광고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혁신상 받은 게 어마어마한 이게 가치가 진짜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올해 1월에 갈 때도 10개의 회사가 같이 갔는데 네. 그중에 CS 혁신상 2개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진짜 거기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진짜 나머지는 뭐 썰렁 뭐 이래가지고 진짜? 네. 확실히 느끼셨구나. 네. 그래서 무조건 CES를 가려면 네. 안 가더라도 혁신상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를 받아서 네. 아주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BD의 Fire Safe Zone 모바일 퍼실리티 모니터링 서비스. 축하드립니다. 멋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서비스로 혁신상을 받았고 어떤 분야인지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를 알려주는 네.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존의 화재의 경보는 따르릉 네.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소리에는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지 알 수가 모르죠. 없고 네.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리고 그마저도 사실은 오작동이 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지. 네, 들어도 대피를 안 합니다. 약간 양치기 소년. 맞아요. 그랬다가 진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제 저희가 이 기술을 만들게 된 것은 위치 정보를 그럼 실시간으로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빨리 대피할 수 있잖아요. 판단해서 할 수 있게. 네, 대피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4층에 있는데 네. 3층에서 불이 났어요. 네. 무조건 뛰어야죠. 이게 어디로 오작동이라고 하더라도 맨날 뻥이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3층까지는 무조건 뛰어야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오작동이구나 이러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게는 그런 건데 사실 이거를 구현하는데 돈이 기존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건물 정보도 막 다 입력을 해야 하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만들어진 건가요? 그래서 결국 상용화가 안 되는 거죠. 네. 일반 건물에서 이런 걸 쓸 수가 없죠. 당연히 뭐 만들면은 만들 수는 있지만 네. 이거를 일반 건물에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이 기술을 만든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옆에 보시면 이런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장치가 있어요. 네. 이 장치를 기존에 있는 설비한테 붙이면 얘가 그 내부에 왔다 갔다 하는 신호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아내요. 왔다 갔다 하는 신호는 되게 복잡한 신호고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아랍어를 모르는데 네. 아랍 사람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그 소리를 엿들어요. 네. 그럼 당연히 무슨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네. 근데 그거를 여러 가지 알고리즘 네. AI를 써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내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설비에다가 이거를 딱 붙이면 그 설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서 이거를 내 휴대폰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기술이 핵심 기술이고. 휴대폰이든 아니면 어떤 포스트에서 볼 수 있게 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건물의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도면에 이미지 정보를 받아서 넣으면 이걸 AI로 분석을 해서 네. 이걸 3D 그래픽으로 건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복도나 계단이나 기본적인 그런 어떤 구조들이 나오겠네요. 그런 거를 다 AI로 인식을 해서 네. 이제 대피 경로를 생성을 해줘요. 어디로 대피하라고. 이 실제 건물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내가 지금 불이 어디서 났지? 이거를 그래픽으로 알려주고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도 가이드를 해주는, 이거를 건물에 있는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쫙 알려주는 근데 거예요. 저희 보통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처음 시작할 때 뭐 맞아요, 갑자기 인형이 맞아요. 나와서 맞아요. 대피로 여기입니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냥 맞아요. 딱 정해진 대피로잖아. 네. 근데 그거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으세요? 잘 몰라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맞아요. 진짜요? 네. 그럼 일반 건물에서 그 돈을 내고 그걸 만들 수 있느냐?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는 일반 건물에서도 아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게 된 거죠. 설비에 붙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설비라고 하면 어떤 설비인지. 대표적으로 이제 불이 난 곳을 알려주는 거니까 네. 이제 소방 관련된 설비들이 아.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붙이면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를 그걸 알 수 확인할 있는 수 거고. 있구나. 예를 들면 이거를 엘리베이터에 붙이면 엘리베이터가 고장 또는 고장 나기 전에 그런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아, 미리. 네. 궁금한 게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 만들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전에 불가능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가능해진 게 이제 AI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잠깐 얘기는 하셨는데 네. AI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건가요? 비즈니스를 하려고? 왜냐면 창업하신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창업한 기간으로 따지면 성과가 빨리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전부터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 AI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보였던 건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부터 이런 걸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창업을 하기 전에 네. 제가 대기업의 설비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어요. 개발자로. 대기업에서. 네, 대기업의 이제 1차 벤더에서 네, 네, 그런 네.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데에서 네. 한 거의 이제 한 17년 정도 오, 개발자로서 완전 전문가네요. 개발을 계속 하다가 네. 이제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네. 이런 시스템을 그냥 투자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작은 공장이나 건물에서는 이런 걸 못 쓰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런 작은 데에서도 손쉽게 누구나 쓸 수 있게, 했으면 네. 좋겠다. 돈 없는 사람도 쓸 수 있게. 그럼 큰 네. 네. 조달도 등록이 돼 있나요? 조달은 벤처나라 정도는 등록이 돼 있지만 네. 지금 이번에 이제 혁신조달에 등록이 될 예정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내년도에 국내, 굉장히 해외 뭐 여러 가지. 네, B2G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소식이 많네요. 네, 네. 지금 혁신 조달이 없는데도 관공서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도 많이 수요가 네, 찾고 있습니다.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큰 페인 포인트는 그래요. 화재가 났어요. 따르릉 울려요. 네, 그럼 첫 번째, 이거 진짜 불인가? 그렇죠. 왜 오작동이 워낙 많으니까.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불이라고 하면 어디로 어디에서 대피해야지? 났을까? 네, 네. 어디서 불이 났지? 그러면 지금 대피해야 되나? 네. 어디로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났을 때 BDF Fire Safe Zone이라는 제품이 문제를 해결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기존에 있는 설비를 저기 뭐 HMI라고 하는 것과 MCC로 표현을 한 네, 거예요. 네, 이게 네. 기존에 있는 일종의 기계 판넬 같은 거, 네. 그다음 왼쪽에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치. 네. 그래서 기존의 설비의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호에다가 이거를 붙이면 왔다 갔다 하는 복잡한 신호를 저희가 AI로 분석해서 그 의미를 알아내는 거죠. 여기 이제 밑에 그림이 심볼로 해서 원래 이제 모르스 부호 써놓은 건데, 네. 이런 복잡한 신호를 저희가 가진 다음에 그걸 그걸 AI로 분석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의미를 알아내는 이걸 이제 했다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설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아주 네. 저렴한 비용으로 일단 가져올 수 네, 있게 네.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위치를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텍스트로 이렇게 보여주면 알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건물의 도면을 가지고서 이걸 AI로 분석해서 네. 자동으로 건물을 그래픽하게 생성을 해주는 것과 그걸 통해서 건물에서 화재 발생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거기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안내해주는 이제 그림이 좀 전에 있었던 거고요. 네. 건물에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네, 건물에 이제 뭐 예를 투숙객이 있다. 네, 투숙객들은 이제 뭔가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나요? 아니면은 네, 똑같이 이 BD앱에서 전달해준 어떤 네, 메시지나 네. 아니 이미지 뭐 네. 이런 거를 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게 되는 건지. 이제 파일럿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제 체크인을 할 때 고객 정보를 받거든요. 네. 그럼 그 고객 정보에다가 문자로 아. 고객의 투숙객들한테 알려줄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를 텍스트로 오. 보내주고요. 그 텍스트 안에 링크가 있어요. 네. 그 링크를 클릭하면 이제 사- 화면이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떠서 이제 그래픽으로 그러면 지금 이 건물에서 어디에서 어디가 화재가 문제가 났다. 있다. 네, 그래서 어디로 가라. 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올해도 한국에 보면 좀 크고 작은 화재 사고 많이 있었잖아요. 네, 빨리 적응이 다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네. 도봉구에 아파트 화재가 예, 있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3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네. 4층에 신혼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0살 애기하고 2살 애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현관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걸 네. 보고서 그다음 화재가 난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3층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잠들어가지고 화재가 났는데 이 사람이 대피를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대피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연기가 나가서 거기가 굴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층에 있는 사람이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창 밖으로 네. 이제 엄마는 뛰어내려서 네. 살았고 2살 애기 던져가지고 받았는데 아버지가 예 영사를 이제 던지기가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아빠가 안고 뛰어내렸는데 아. 머리를 다쳐가지고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다른 한 분은 10층인가 고층에서 네. 이제 무리하게 이제 옥상으로 네. 대피를 하려다가 그 계단 중간에서 질식해서 아. 사망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내가 예를 들면 10층에 있어요. 화재가 막 딱 울려요. 연기가 올라와. 근데 이거를 보면 그럼 지금 연기가 어디까지 퍼졌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아 그것도 가능해요? 네, 그럼요.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내가 네. 그럼 지금 집에 있어야 될지 네. 무리하게 지금 대피를 해야 될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좋은데요. 규모가 있는 건물도 있을 거고 네. 또 작은 건물, 작은 공장도 있는데 네. 현재는 레퍼런스 네.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국내에서는 한 850개 건물에 설치가 돼서 사용을 하고 고정으로 있고요. 거기서 비즈니스 수익이 들어오고 있겠네요. 그럼요.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해외는 어떻게? 해외는 이제 막 시작을 해서요. 이번 달에 미국의 워싱턴 DC 쪽에 네. 40개 건물들에 오. 이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거기는 어떻게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거기는 원래는 그 이제 소방관이 이제 저희 파트너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오작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거구나. 소방관이 계속 맨날 가야 출동을 되니까. 하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파트너가 이제 소방 페트롤하는 업체인데 네. 야 니네가 좀 먼저 보고 진짜 불이면 우리한테 전화해주면 안 알려줄 수 되냐. 있다. 네, 그래서 파트너가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그래서 저희 BD 앱을 설치를 해서 그 오. 40개를 원격으로 다 모니터링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문제 생기면 이제 소방서에다가 연락을 해주는. 그럼 POC를 한 건가요? 지금 이제 이번 달에 하는 거고요. POC.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7월에 네. 저희가 이제 아파트 콘도 같은 네, 건물에 네. 이제 설치가 돼서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해서 POC를 하셨구나. 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반응이. 네, 그때도 제가 금요일날 방문하고 월요일에 갔는데 네. 그 사이 토요일에 오작동이 나서 3번이나 소방차가 왔대요. 네.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지하 1층에 네. 이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는데 네. 여름이 되니까 거기서 날파리가 생겼는데 네. 그 날파리의 센서가 반응해서 오작동이 났고 그래서 소방차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 날파리를 죽이려고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네. 근데 이 스프레이에 또 반응해가지고 또 오작동이 또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또 오고 그런 오작동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스프레이 뿌렸을 때, 네, 그다음에 날파리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돼? 만약 그런 상황이 생겼다. 네. 그럼 그것도 인지가 되나요? BD앱에서? BD앱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지가 되진 않는데 근데 이게 곧 출동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가 판단은 할 수 있는. 오작동의 한 7-80%는 네. 순간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센서가. 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앱으로 센서를 원격으로 초기화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실제 화재인 경우에는 다시 화재 신호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 반응한 것들은 바로 다시 복구를 할 수 뭐, 있거든요. 복구를 하면 네, 이제 다시 복구가 문제가 되는 없으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오작동의 7-80%는 즉시 해결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해당하는 위치에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네. 바로 그 위치를 알 수 카메라로. 있기 때문에 네. 원클릭으로 해당하는 위치를 바로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대부분 그런 네. 카메라들이 다 있어서 네. 연동을 하면 네.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 사실 이제 최근에 청라의 아파트 전기차 화재 그쵸, 때문에 예, 예.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도 사실은 100여 대의 CCTV가 있었어요. 오. 그런데 문제는 화재 신호가 들어왔어요. 네. 그럼 이 카메라가 어딘지 몰라요. 그럼 100여 개를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어디에 카메라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도 실제 거기 일하시는 분이 네. 그냥 위치를 보고 해당하는 위치로 확인을 하러 간 거예요. 아. 다만 이 오작동이 워낙 많으니까 가시기 전에 이제 소방시설을 끄고 시끄러우니까 끄고 현장에 확인을 하러 갔는데. 갔는데 진짜 불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얼른 돌아와가지고 다시 켰어요. 네. 근데 이 사이에 그러니까 시간이 5분 걸렸거든요. 5분 동안 엄청나게 이게 발화가 됐구나. 네, 그래서 발화가 돼서 그 중에 스프링클러를 동작시키는 배선을 태웠어요. 그래서 다시 켰는데 스프링클러가 동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클러를- 피해가 엄청 컸죠. 재해나 이런 어떤 사고가 있을 때 네. 그럼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네, 근데 또 아파트면은 그런 민원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저희 거를 쓰면은 너무 좋다 이제 하시죠. 한 번 쓰면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시구나. 네.
한국에는 그러면 레퍼런스가 네. 주로 어떤 산업군, 뭐 어디에 좀 많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네. 어필할 만한 좀 그런 성과들, 실적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저희가 영업을 잘 못해서 뭔가 타겟팅을 해서 영업을 하지는 못했는데 네. 온라인 블로그에다가 홍보하고 근데 그냥 이렇게 문의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예전에 이제 그런 건물 관리 쪽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거 개발하셨으니까 네. 또 네트워크 있지 않으세요? 전화 없습니다. 번호는 다 설치. 전혀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대기업의 모니터링 시스템이니까 완전히 다른 네, 분야이고 네. 전시회를 나가면서 네. 이제 큰 회사들은 연결이 되고 아,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서는 작은 건물들이 연결이 되고. 그쵸. 안전 관련된 전시회들이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소방 전시회도 있고 네. 대구에 그런 데 나가셨겠군요. 네, 맞아요. 호텔들도 이제 설치. 맞아요. 그다음에 뭐 병원 같은데 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 뭐 목포시 의료원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네. 아파트나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텔. 네, 그런 데도 가고 그다음 학교, 학교. 공장 같은데. 근데 뭐 다 대상은 되겠네요. 네, 사실 아. 소방 관련해서는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갔잖아요. 아. 그래서 모든 건물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도 유통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다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약간의 세일즈 파트너가 있긴 한데 네. 대부분은 그냥 온라인으로 보시고 아, 연락을 주세요. 약간 솔 에이전트 뭐 이런 공식 그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없고. 해외는 아까 전에 미국에 이제 파트너 있다고 하셨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현재는 워싱턴 DC 쪽에 파트너가 있고요. 아, 그쪽만. 네, 지역에 그쪽만 대한, 있고. 전체는 아니고. 네, 저희 오피스가 이제 시카고 쪽에. 아, 시카고에 있어요? 네, 저희 아. 직원도 있고. 시카고에 거점 만드신 이유는 어, 시카고 불스. 그 불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워낙 땅이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아, 그 중간. 접근성, 네, 아. 중간에서 시카고를. 아, 그래서 좋습니다. 그랬구나. CS에 가시잖아요. 올해도 가셨죠. 네네. 올해도 그럼 BD앱으로 갔나요? 올해는 이제 요 파이어 세이프 존은 아니고 네. 이제 BD 앱으로 이렇게 앱으로만 텍스트로만 받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이런 이제 AI로 네, 해서 건물을 그렇죠. 구체화시켜서 알려주는 것까지. 네, 건물에 있는 거주자나 방문자들도 네. 이 실시간으로 대피 경로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아, 오래 가셔서 좀 성과가 있었던 게 아까 그 네. 미국 워싱턴 파트너를 만나신 건가요? 그거는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만났고. 소방 전시회 하면서 만났고. 올해는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CS 때? 솔직히 없었어요? 뭐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상을 네, 받으시려고 했구나. 사실은. 네. 이 정도의 서비스와 뭔가 기술력이 있으면 관심을 가질 만한데 저는 그때 이제 대전관 대전관. 통해서 갔거든요. 근데 아. 약간 좀 구석진 위치에 네, 있기도 위에 했고. 베네치안의 저 안쪽에 있었죠. 네, 뭐 제일 성남 안쪽에. 대전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런데도 아. 불구하고 그 혁신상 혁신상 쪽. 받은 데는 다 찾아와가지고. 왜냐하면 혁신상이 일단 1차 선별하는 기준이에요. 네, CS에서. 네. 그러니까 분야별 대표 기업을 혁신상으로 먼저 선별을 하고 그걸 이제 가는 거죠. 병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나 뭐 이런 관련된 기업을 네. 진짜 큰 병원에서 가면 비서들이 네. 그걸 보고 소팅을 하고 어. 가서 확인한 다음에 어레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올해 가시면 맞아요.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요번에 가서 좀 나름대로 네. 목표로 하는 게 있다면 CS. 올해 1월에 갔을 때는 네. 이제 미국에 레퍼런스도 없고 네. 사실은 검증도 되지 않은 네, 상황이었는데 네,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한 40개 정도도 설치가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충분히 검증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고요. 아. 게다가 이제 혁신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걸로 기대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마케팅 부분에서도 경험이 많이 생겨서 네. 이제 사전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많이 이제 잠재적인 바이어들한테 홍보도 뿌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네 굉장히 바쁜 시간을. BD앱의 비전, 마스터 플랜 짧게 네.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이제 대기업 쪽에서 일을 하다가 네. 건물 쪽으로 와서 처음에는 이 소방 쪽을 시작을 한 건 네, 아니었어요. 네, 네. 제일 처음에는 뭐 진동이나 미세먼지, 악취 네.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잘 못했어요. 아, 근데 그러면서 건물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건물에서 제일 힘든 거는 소방이야. 소방.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일 좀 그래도 빅 아이템을 또 거기서 잡으신 거네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진짜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네. 이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거의 한 4달 동안 잠도 안 자고 네. 연구에 몰입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작년 4월에 한국에서요? 네, 한국에서
영화관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 700명이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네. 불이 건물 외벽에서 팍 빠르게 시작을 해가지고 네. 초기에 불을 끄지는 못했어요. 근데 4명이 근무하는 분한테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알림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게 화재 경계구역 불이 퍼져나가는 게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불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소리치면서, 왜냐하면 요즘에는 따르릉 울려도 사람들이 뭐야 대피를 안 해요. 워낙 오작동이 많아서. 불이야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막 소리치면서 대피를 해가지고 한 700명이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다치고. 와. 그래서 그 일을 겪으면서 야 진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거기 한번 인터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예. 왜냐면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뭐 A라는 제품 파는데 제가 좋다고 하는 거랑 네. 실제 이용한 분들이 좋다고 하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영화관에서는 진짜 고마워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 소장님이 그래서 굉장히 큰 그래서 한번 도움이 인터뷰 한번 됐다고. 어레인지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게 재난안전과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사실 효과성 입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례가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불나라고 바란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다행히 사람도 안 다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이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에도 똑같이 있고 뭐 지금 베트남 가는 베트남 똑같고 중동도 그렇고 네. 프랑스 다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아. 그리고 똑같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확산이 돼서 네. 진짜 생명을 살리는 혁신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 이제 모토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CS 혁신상 BDL 화이팅! 화이팅!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